오늘 또 뭔가 후련한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예. 그런 발언들 준비하셨죠? 자,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14번 윤홍식입니다. 박소리가 되게 크죠? 오늘 방청객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너무 인기가 지금 높아갖고 치솟아가지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종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익당에서 정책 맡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당 대전시당 준비하는 김진훈입니다. 딱히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아니, 믿어주세요. 예, 준비한다. 말만 하고 다니시는. 오늘 뿜에 봤더니 35만 조회수 나오셨더라고요. 36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 이게- 실시간 체크합니다.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10대들이 많다고 하던데. 예. 저희가 항상 불모지대가 젊은 층이었는데 네이버 뿜이라는 데서 예. 양심이 없는 것은 머리가 안 좋은 거다. 예. 예, 무서운 무기를 드렸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거다. 잘 먹히더라고요. 예, 네. 이 말을 너무 막 기다리시던 분들이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이거였구나 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 36만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 아주 단순하고 정확한. 예. 근데 분석이라- 안타까운 게 예. 그 덧글 보니까 아이들 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 좋은 놈들 양심 없던데 이런 얘기가 아직도 올라오는데 그 머리가 아닙니다. 공부 머리가 아니고 영성지능, 양심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양심지능이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상처받겠다는 걸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IQ가 있고 기본 머리가 있으면 알 수는 있는데 실감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피해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오판을 하는 거. 그게 머리 안 좋은 겁니다.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영성지능이 높으면 그걸 못 견뎌요. 그 계산이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플지까지 계산이 정확히 되니까 예.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인기가 폭발적이더라고요. 네이버 뿜에서 폭발적이다가 이게 이제 다른 카페로 퍼지면서 지금 다양한 지금 카페에서 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네. 지금 이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네요. 그러니까 예. 여성 카페로 예. 가니까 이래서 한남충들이 머리가 안 좋았던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고 예. 남성 카페로 가니까 거기선 또 거기대로 이게 예. 네.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더 싸움 붙이는 건 아닌가 그건 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지금 조회수가 높다는 건 우리 다음에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거 아닌가요? 5년 뒤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친구들 나중에 선거권 생기면 이- 이번 시험 포기한 사람 같은 포기한 겁니까? 아니 그건 뭐 그건 이런 친구들 있죠. 예. 이번 고시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시험을 얘기하는 사람들 수상하죠. 우리 원래 길게 보지 않았나요? 이제 이런 네. 친구들은 이제 주로 그 시험이 닥칠수록 PC방 가 있습니다. 그 어떤 중압감을 못 이겨서 예.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상식이 되면 되게 좋겠어요. 어떤 이런 네, 얘기가. 네. 5년 뒤를 예. 지금 바라볼 수 있. 예. 왜 이게 좋은 일이냐면 이 양심 얘기 가지고 우리가 남녀노소가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항상 젊은층들이 양심 얘기를 하면 외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뿜의 그 대박에 대해서 36만이 넘었으니까 대박이죠. 뿜 스타 그런데 올라갔다고 예. 하더라고요. 오늘의 뭐 뿜 같은 거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 또 이게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올린 그런 내용인데 이게 또 많은 분들한테 성원을 얻고 있고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일은 해봐야 아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알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런 정보들 이렇게 공유하는 건요. 여러분도 같이 간접 체험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그 고니지라고 했나요? 그 처절하게 깨져봐야지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아 예. 유튜브는 좀 사정이 안 좋은가요? 유튜브?
아, 예. 되는데요. 음질이 좀 안 좋아. 항상 유튜브가 좀 열악하니. PC로 보면 더 유튜브가 좋다 그랬나? 그런 말도 있던데. 화질은 좋고. 예. 말씀들이 없으세요? 인사. 아직 오늘 좀 제가 좀 일찍 시작해서 조용히 조용히 들어와 그러네요. 계시는. 저희 예. 통상 8시 넘어서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아직 지금 8시 전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들어와서 보고만 계시나? 이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예. 뭐가 있나요? 그거? 제가 누르고 있어요 지금. 왜 혼자 누르고 계세요? 예. 혼자로 재밌으라고요. 네, 다 부인님 겁니다 지금 하트. 예. 그런가요? 똑같은 분들이 계시네. 저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트위터에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 나왔더라고요. 만약 이번 대선이 1인 2표로 치러졌으면 나는 14번 홍익당 양심면을 추가로 뽑았을 것이다. 이 아저씨는 빼박 오타쿠야. 이렇게 안, 써 찍, 있더라고요. 안 찍으셨다는 얘기죠. 뭐안 찍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이 그거네요. 네. 알 수 없군요. 예. 아, 예. 어떤 1인 2표라면 절 찍었을 것이다. 근데 또 어디 보니까 근데 이 오타쿠라는 근거로 찍으시려고 했더니 예 그런 것 같아요. 오타쿠가 먹히. 무슨 오타쿠? 우리 양심 오타쿠시죠? 이제 저분은 어떤 근거로 오타쿠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아 이게 근거를 뭘 만드시는 제가 모습- 피규어 예. 만드는 거를 피규어 만드시는 걸 보셨나 보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의가 없거나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는 건담 등 이런 피규어를 조립하고 혼자 먹선 놓고 막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막 애가 타요. 그래서 이 색이 조금이라도 잘못 이렇게 하면 막 애가 타 있다가 준우를 안고 있는 준우 엄마를 보면 무서운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창작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작품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작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좀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놀리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아는 회원분께서 그 사전 투표하셨다고 가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 투표를 하고 어디 신부님을 뵈러 갔는데 산골에 계신 신부님이신가 봐요. 그 되게 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감동받았어요. 예, 저도 감동받았던 게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웬 철학자가 무슨 정치 그 철학이나 잘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다가 네.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누구 찍었냐고 했더니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윤홍식이라는 분의 유튜브하고 이걸 페이스북을 봤는데 훌륭한 분이다 찍었다 그랬더니 혹시 반응이 달라졌다고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신분이신. 네. 예. 어디 시골에 계시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도 유튜브가 다 들어가 있군요. 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 투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안 예. 해주신 해외요. 예. 저희 해외에 계신 이 교포 팬분들이요 6시간을 달려가서 저를 찍어주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 사연들 들으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현장에서 그 혼자서라도 피켓을 들고 막 서 계시는 네. 네.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요 막 앉아 있다가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계세요. 예. 계속 압박하고 쉴 수 없게 누워 있다가도 그런 사진이 밴드에 올라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네. 계속 더 마음을 저를 막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 예상치 못했던 네, 분들.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는 여럿이 나가도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렇죠. 수줍어가지고 예. 잘 하기도 힘든데 저는 혼자 아닙니다. 저는 왜 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가니까 안 부끄럽다는 하시죠. 저는 농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죠. 아니 그러나 어떤 저러나 의미예요? 안 부끄럽어요. 어떤 의미예요? 나간다 해도 안 부끄럽다는 얘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정상은 하다가도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돌아버리겠어요. 거기 서 있어요. 예. 홍익당 그 당호 모집할 때는 당을 걸고 나간 거니까 안 예. 부끄러운데 꼭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옆에서 계속 부르고 이름에다 노래를 붙여서 부르고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막 돌아버리죠. 그렇죠. 정신이 아스트랄계로 막 가고
근데 거기서 또 막 뭐 말도 해야 되죠. 막 그러게요. 힘듭니다. 이게 좀 이거 5년 뒤에 이걸 또 할 생각하면은 제가 그게 싫어서라도 5년 안에 우리나라 각 가정에 각 가정에 유튜브 광팬 한 명씩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거의 안 하고도 당선될 수 있게 그러게요. 5년간 예. 부지런히 예. 그게 돈도 아끼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 또 이런 부끄러운 일도 줄이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번에 하면서 카톡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 들으시는 분들도 카톡 네트워크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 대선 한 달 동안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대외적으로요 저희가 정당 이름을 가지고 시사적인 논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죠. 대외적인 발언, 신문사에 바로 보도 자료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지금 우리 못 하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커밍아웃을 유도했죠. 전국의 벽보에 제가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저랑 마주치면 인사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눈빛이 강렬해서 그런지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게 된다는. 심지어 저희 선거 차량에도 제 벽보 있잖아요. 그 안에 탄 제 스태프들이 저랑 같이 타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포스터가 상당히 강렬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전국에서 유튜브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음지에서 듣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커밍아웃을 하시고 주변에 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지난 13년간 못 해본 것들을 한 달 사이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세월호 최근에 이거 차고 나오니까 비판하신 분 계셨죠. 저거 선거 때 또 뭐 따려고 득표 더 하려고 들고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이거 차고 싶어도 못 찬 게요. 지난 5년간 제가 강의할 때는 정치색을 일부러 안 갖고 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강의나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때마다 사건 생길 때마다 이게 비양심 때문이라고 막 탓을 하면서도 이거 착용은 조금 제가 조심했던 게 제 강의를요. 박사모도 듣고 다 들어요. 특히 보수층들도 많이 들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부러 정치색을 최대한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양심을 최대한 각성시켜놔야 나중에 분명히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날이 올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할 때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치적인 저희 의견을 되도록이면 안 밝히고 양심 얘기만 해오다가 너무 후련해요. 요즘 막 다 뱉어서 제 속을 다 까발려서 너무 편합니다. 이젠 그런 줄 알고 들어주시니까 지금부터 제 강의 듣는 이 팬들은 이제 정치적 의견까지 함께 하고 나가는 거라 엄청난 힘이 지금 이 우리 학당 그리고 홍익당에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정치적 의견은 안 나눴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죠. 철학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정치 얘기, 현실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죠. 방귀 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죠. 뭔가 텄어요. 이제 막 이제 뱉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해 안 하시겠지 하는 이제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댓글도 튼 좀 기분 올라오시네요. 이런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성주 시민분에게 하신 말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올라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저 다시 녹음된 걸 들으니까 경찰 분들을 향해서 한참 얘기했더만요. 예. 현장에서 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들 얼굴을 보니까 그 말이 막 나왔던 거예요. 제 양심에서 당신들도 찜찜하지 하는 말 절로 나오고 다 같이 좋은 세상 만들고 당신들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돼 이런 얘기가 절로 나갔는데 저도 이제 제 양심에 울리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원고도 없이 막 질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가 한 얘기 보고 이게 참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 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익 집단화되지 않은 90%의 국민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저희는, 반응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항상 그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빠들만 어제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빠들만 팬들만 챙기는 정치인들 질리셨죠. 저희는 항상 국민 전체를 챙기겠습니다. 좀 서운하셔도 국민 전체를 챙긴다는 것에서 좀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를 좀 덜 챙겨주네 하시더라도 예. 국민 전체가 더 귀하잖아요. 우리 다들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너무 필사적이셔서 가슴 아팠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그 직전에 등산을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등산인데 뜻밖의 등산을 했어요. 가벼운 트레킹이라고 따라갔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산속이었군요. 예. 저는 사실 등산이 싫은 게 아니라
평지에서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각도가 자꾸 높아. 그래서 갖다 내려왔더니 동영상 보세요. 헬스카지 않나요? 헬스케졌고요. 다이어트에는 등산이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지고 뭔가 더 그런 상태에서 그 복받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아마 좀 필사적으로 느끼신 게 아닐까. 예. 그런데요. 참고로 저희 윤 후보님이 그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셨는데 그 길 옆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예. 뭔 소리야? 그래요. 예. 원래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는 말 중에서 양심 코스프레라는 거 있거든요. 양심적이면 되게 느끼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약간 시원시원한 스타일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심 코스프레예요. 되게 뭔가 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보시죠 텔레비에서. 예. 그렇게 뜻밖의 반전. 예. 아니. 예?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윤 후보님 말씀 중에 이제 경찰 분들한테도 그 절실하게 다가서는 멘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상당수의 경찰 병력이라는 게 의경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저도 그 얼굴을 현장에서 봤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쪽에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 명령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저희는 소상하게 모르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와 있는 거기에 상주하는 지금 병력이 대략 경찰 병력이 1000명 정도가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의경일 텐데 그 젊은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얼굴을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맨 앞에는 여경들을 세워놨는데 정말 이제 네, 애띠죠. 네, 경찰이 된 것 같아요.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요. 다 눈 깔고 있어. 뭔가 이렇게 뭔가 부끄러움 같은 게 막 느껴져요. 앞에 서서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참 안 됐다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도 안 됐다.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누가 있냐면 아주 다들 부끄러워하는데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인상만 봐도 그런 친구들이 자꾸 분위기를 주도해가고 그러는 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주민들한테 덜 해가 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말을 경찰분들한테 드렸어요. 양심을 조금이라도 찔리게 해서 참아 못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각성시켜서 그런 부당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손에 힘을 빼시길. 신나가지고 유리창 깨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시고요. 자기 양심에 분명히 찔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다 있지만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제도 그리고 이번에도 공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제 공약 이전에 사실 그거를 써먹는 자의 양심이나 지혜가 중요한데 그 좋은 제도와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데 쓰고 또 그런데도 경찰 운영하는 걸 디테일한 부분 다 보면 이제 그런 데 있을 때 대부분은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 없어 보이는 몇 명이 주도해서 나중에 막 그 사람이 그 경찰을 갈구면서 그 순간에 분노를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분노, 그 성주 국민에 대한 분노나 아니면 시위하시는 국민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소수의 몇몇 그 분위기를 좌우하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경찰분들이나 의경분들을 이제 괴롭히고 막 폭언을 해가면서 그 분노를 막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운영하는 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쓴다라는 게 이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야 또 그쪽은 돌아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해 주셨지만 한 명의 이 소수의 비양심이 다수를 다 비양심으로 몰고 가는 한 명의 명령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 자체를 모르시면 정말 우리가 이 적을 정확히 모르면서 싸운다는 거는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상황을 알면요, 소수만 제압함으로써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가보면서 저희가 힘이 없다는 거를 통탄하고 왔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쪽도 힘이 없고 저희도 힘이 없고
왜 이상하게 돌아다녀 보니까 예. 저희는 좀 남들이 안 다니는 데로 다니잖아요. 쟤들 유세 포기했나 싶은데 제가 소성리 갔더니 소성리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왜 내려오셨어요? 빨리 유세하러 가세요. 바쁘신데 여기를 왜 왔어요? 라는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힘 모으자 그러고 그런데 이게 뭔가 안타까워요.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 저희가 분명히 이제 정당도 우리가 열었고 대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지도도 높아지잖아요. 뭐 최대한 힘을 대선 끝나고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힘을 모아서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분들의 사정을 이런 라이브 방송으로 알려주고 또 그 근처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양심 지킴이들이 파견되는 이런 구조로 한번 판을 만들면 우리가 돈 없이도 이 양심의 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전 항상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또 이런 거 나라에서 하라 그러면 또 몇백억 일단 이상한 그렇죠. 돈 이상한데 예, 그렇죠. 끌어오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돈 빼먹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덕후들이 양심 덕후들이 모여서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들과 그 재능 기부와 그 양심의 힘으로 분명히 이런 상황들 때요 더 지혜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대고 또 각자 재능을 보태면요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거기서 또 투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통일경에 참여하시는 당원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법률 전문가가 거기 벌써 한두 분 가 있어도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외된 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기존 정치인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노력 하나 거의 안 했다라는 게 이번에 소성리 가서도 냉정하게 저희가 다 보고 온 거고요. 저희 그게 이상해요. 힘 있는 이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데들이 안 보이고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가보면 현장 가보면 부산 소녀상 갔잖아요. 어르신 두 분이 남녀 어르신 두 분이 그 상을 매일같이 지키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가 처음에 가니까 싫어하셨어요. 정치인들은 가라고 여기 와서 그런 자리 아니라고 막 경계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일본 영사관 바로 옆이 민주당 당사예요. 문재인 씨 사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려 있습니다. 저 민주당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하셨어요. 꼴도 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인사들이 그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움을 못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경계했는데 제가 바로 기호 이렇게 14번 달려 있는 거 바로 떼버리고 가서 진심으로 이게 뭔가 제가 외치고 싶어서 왔고 도와드리려고 왔다고 하고 제가 준비해간 그 위안부 합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거 읽고 나니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서로 이제 바로 같이 손 잡고 우리 또 그 얘기를 했네요. 당선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우리 힘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너무 훈훈하고 좋았어요. 예. 그분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돌아다녀 보니까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이분들 도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예. 남들 아무튼 유세할 때 저는 좀 이상한 데로 다니다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이분들 도와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창당을 했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전국의 양심 지킴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 주셔야 돼요. 저희랑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인력 파견처럼 예. 지금 어디 양심 지킴이 몇 명 추가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양심 지킴이들이 용달을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찍어서 바로 알리고. 꼭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홍익학당 열고 깨어있는 거나 양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각성했던 많은 좀 관심 네. 있었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감명받아서 학당을 찾지 않고 각자 절이나 뭐 다른 단체 많이 그들 가셨단 말이야 한때. 지금도 보면 이제 이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정의감 넘치시는 분들이 엄한 지금 야당 찾아가지 마시고 홍익당 오시고 저희 라이브 TV 많이 청취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실제 가면 거기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양심의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 4대 강적이 있다 그랬죠. 종교들, 정치들, 불교, 기독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거대 카르텔이 돼요. 또 진보와 보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사모와 문파. 너무 구체적인가요? 그 외에 또 강성 어떤 또 진보 세력들. 자, 지금 이 저희 강의도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절이나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양심 가르쳐 주던가요? 똑같습니다. 진보 보수 아마 찾아가 보세요. 거기 가면요, 빠의 마음, 즉 신앙심을 강요해요. 지금 이 조직들이요 다 신앙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우리 편, 오로지 우리 편. 적의 편은 무조건 만나면 음해하고 까고 자기들 신앙심만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자기들 편만 관리해요. 국민 전체를 이해하지 않아요. 벌써 국민 전체를 이해하려면 양심이 단단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직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회통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자부합니다. 불교 기독교 강의 제가 양심적으로 드렸더니 신부님이 좋아하시고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지금 스님들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고승분들도 제 팬이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편, 철학편은 이제 했고 한번 먼저 했었고 이제 정치편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갔잖아요. 새로운 무대로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존 정당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저희 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회통할 겁니다. 정치 종교를 다 아울러서 양심, 홍익인간으로 아우를 수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려야 할 아주 그런 모델이 되는 문화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당원 여러분 그 당 꼭 탈당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것만 들으시고 선거 때 저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 안 나와도 되듯이 꼭 뭐 탈당을 하라는 건 아니고 탈당을 안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않나요? 후원금을 아니 뭐 저희를 찍으시면 되니까. 아무튼 뭐 후원금도 부탁드리고 정치는 또 복잡하더라고요. 네. 교육부 장관 자리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교육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셔도 저한테요? 당선자가 윤 후보님을 예. 교육부 장관 자리를 허용할 겁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한테 댓글 달지 마시고 저 유력 네. 후보님께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아까도 제가 강적들의 굳이 구체적으로 문바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누가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제일 대세잖아요. 예. 되신다면 심상정 후보를 노동부 장관으로, 이재명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후보들을 유승민 씨를 또 무슨 이렇게 드림팀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쌍욕에 쌍욕이 달렸더라고요. 이미 문재인 씨는 훌륭한 박사들로 내각을 다 드림팀을 구성해놨다. 어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붙이려고 하느냐. 자기 편 아니면 누구도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저열한 문화, 그 저열한 빠 문화, 거기에선 절대 민주주의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대통령 되셔도요, 우리나라는 별로 나아질 길 없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희망은 홍익당에 있고, 아무튼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싹을 잘 키워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거대한 이런 이 강적들을 양심으로 회통할 수 있는가? 저희는 그걸 실험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너무 센 얘기를 했네요. 뭔가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하면 예. 상대방도 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싫어요. 예, 참. 그런 삶으로 예, 가면 제가 안 되거든요. 제일 싫은 게 이 찜찜한 그 빠 문화예요. 예. 여러분 저를 뽑으시면 최고인 게 저를 뽑으시면 다 해드릴게요. 문재인 씨도 중용하고 심상정 씨도 중용하고 유승민 씨도 왜 다 이 국민들인데 한 명이라도 재능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항상 그 제가 주장하는 인진기재 사람은 그 재능을 다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람은 그 재주를 이 사회를 위해 다 부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시설을 갖춰주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백수들, 이 오타쿠들 도와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된다면 지금 기존의 모든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정치인들을 다 중용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분들의 정책도
다 구현해 드릴 거니까 저를 뽑으면 모든 정책을 다 쓰는 거예요. 정책 1번가는 문재인 씨 정책 중에 좋은 거 쓰는 거고 정책 14번가는 다 좋은 거 다 외국 것까지 외국 정당 거 정치인 거도 다 저희는 구현할 겁니다. 자명하면 다 해야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여기 있다 모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솔직히 익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들은 예. 그런 분들은 좀 빼고 하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금 예. 솔직히 물을 흐리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 어떤 정치인은 포용을 되게 강조하는데 포용은 무서워요. 이상하게 아무튼 저기 박근혜 일당도 포용할 것 같아요. 그 포용이란 말에는 네. 무서운. 저는 저는 누구보다 포용을 강조하지만 항상 양심을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포용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화백회의 같은 이 시민들이 모여서 올바른 회의를 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양극단 세력들은 다 빼야 돼요. 극단 세력은 절대 그 회의에 끼워주면 안 됩니다. 포용이라고 해서 다 포용하면 개판이 돼요. 그 회의에 올바른 회의에 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인데 자명한 말만 하려고 양심에 자명한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상대방 말이 자명할 때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없는 분들이 극단적 빠문화에 빠진 분들이에요. 사이비 신도, 광신도. 이분들은 자기 편 아니면 다 싫죠. 이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대국민 화합에 끼워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일단 빠지셔야 돼요. 일단 혜택은 갑니다. 근데 일단 주도 세력은 안 돼요. 빠지시고 누가 모여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 말에 맞았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무조건 양심적이고 자명한 놀라운 집단지성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집단 어떤 천재성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역량의 그 아이디어와 결과물이 나와요. 그걸 그 사회가 다 누릴 수 있을 때 이게 사람이 그 재능을 다 부린다는데 남이 재능 부리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광신자들. 절대 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 빼고 화합이니 포용이니 해서 다 같이 해버리면 전체가 개판돼요. 그분들이 물을 다 흐려버립니다. 그 어쨌든 그 양심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포용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 포용의 선이, 그러니까 포용을 한다 그럴 때 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 자체가 양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모호한 선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면 아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해야 할 정책을 표현을 안 하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표현들을 굳이 하는 공약집이 뭐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참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네. 네. 아무튼 우리 이런 거 지금 공감하시죠? 이제 저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했을 때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연히 양심 아닙니다. 네. 저희는 저만 27년 연구했잖아요. 다 같이 저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같이 또 20년 이상 걸어오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빤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못된 짓거리 빤하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못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빤해요. 저희는 그 치료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예. 그렇죠. 진료는 의사에게, 양심은 의사는 의사에게, 양심은 양심 전문가. 양심은 양심 전문가에게. 예. 아시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대선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한번 이 실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조직에. 네. 예. 진짜 이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그 정도인데 예. 거기서 이 10명, 20명의 그 아이디어, 합리적인 의견, 양심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예,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윤 후보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회의 문화를 이 보편화시키면 예. 오죽하겠습니까? 예. 다다익선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 양심적으로 그 회의를 주재할 수만 있다면 다다익선입니다. 온 국민이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하면 그런 인프라는 분명히 갖춰질 겁니다. 예. 우리 사이버 세계에서 다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국정을 논하자고요. 국민들과 다 더불어. 그런 시대로 가려면 양심 전문가를 리더로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그 물질적인 인프라가 깔려도 누구도 그거를 악용하지 선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요새 젊은 분들 그 게임 상에서 이제 캐릭 들어가가지고 롤플레잉 게임 하면 예. 그 저기 길드끼리 다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모여서 그렇죠. 어디 공성전 하러 가자면 다 회의를 그 순간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조차도 이제 양심 문화가 보급돼. 각 사이버 세계까지 다 보급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버려야 될 문화가 극단적인 이제 군대식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 개그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또 반대로 대안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문화도 되게 좀 지금 이 주요 이슈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안 없이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헐뜯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이 나라의 이 현실이. 근데 또 아무튼 자기 편 거는 무조건 덮어주고 네. 남의 거는 또 음해하고. 어제도 그 문재인 씨 아들 문준용 씨가 실시간 2위까지 올라가더만요. 다음에 보니까 또 안철수 씨 쪽에서 이제 했겠죠. 했는데 예. 문재인 씨 그쪽 그 문파분들도요. 그거 덮고 가려고 하시는데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촛불을 왜 들었습니까? 그 비양심적인 적폐청산하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지금 문재인 씨 아들 거는. 예, 그거 누가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걸 안 풀고 가려는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걸 음해하는 분도 문제지만 그거를 덮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풀어요. 네. 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자기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적폐나 할 짓이에요. 그거 덮고 가는 거는. 자기 아들 거라고 덮고 가면 그 똑같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던 짓이. 다 자기 가족, 자기 측근, 자기 친구 덮어주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또 덮고 있어요. 그 확실히 풀고 가세요. 그러니까 뭐 그 의혹이 있으면 확실히 풀고 가시면 돼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 사죄하면 되고. 여기 저기 왜? 건물 담당하는 저기 현진님 안 계신가요? 문 후보님 측에서 이 아들 문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 발언 문제 삼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제 걸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충고입니다. 풀고 가셔야 깔끔한 대세가 될 수 있다. 네. 어때요? 저 포장.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씨가 당선됐을 경우 출범할 때 깨끗하게 출범하는 정부 전 보고 싶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전 아닌 것 같아요. 그 태도는 그 문재인 씨 아들을 덮는 태도는 실망해요. 그건 적폐들이나 할 짓이에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양심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건 빨리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더 성찰해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풀 건 풀고 깔끔하게 그게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항상 결과에 집착하는 분들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양심을 자꾸 덮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네. 이번에도 정권 교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중에 촛불 민심이 원했던 적폐청산, 비양심의 청산이라는 것을 자꾸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 됩니다. 어떤 후보 측이라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력할 겁니다. 네. 제 말 들으시는 게 만고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튼 두고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 출범했을 때부터 외쳤죠. 제 강의를 아무도 안 들으셨나 봐요. 제가 뭐라고 외쳤냐면 아버지 박정희 분명히 이분은 아버지 박정희의 이 역사를 어떻게든 덮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왔죠. 역사를 덮으려고 했죠. 그러면 안 되고 절대로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를 더 빛내게 하고 싶으시면 아버지의 과오를 나서서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나서서 반성하고 다니시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기려줄 거다. 박정희 씨를 다시 기려줄 거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셨어요. 제 강의를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움직여. 아버지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까지 같이 날아갔죠. 지금 박정희 씨는 다시 이제 한국사에서 올바르게 평가받기 힘들어졌습니다.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면요. 과거까지 망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현재를 잘못 사면 과거까지 망치는 거예요. 현재를 잘 살면 과거도 승화돼요. 빛나게 돼요.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과가 그래도 좋았구나. 이거를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돼요. 지금 한국인들은요, 잘못된 리더들을 계속 만나서 나라가 더 힘들어지니까 과거에 더 얽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심 정부 만들고 잘 살아버리면요,
과거에 고생한 것들이요 이제 빛나게 됩니다. 승화됩니다. 그 고생했지만 이렇게 되려고 그 고생했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가 되는데 지금 갈수록 더 힘들어지면 고생만 하다가 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방향을 틀 수 있으려면 무조건 양심 정부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없던 정부, 기존의 모든 과오를 덮을 만한 보람 있고 뿌듯한, 국민을 뿌듯하게 만드는 정부가 나와야 됩니다. 좀 목이 오늘 좀 안 좋았는데 계속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그렇죠. 앞에 가서 말이라도 해주고 싶다.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혹시 예. 뜻 있는 분들은 나서셔야 네, 돼요. 맞습니다. 예. 예. 홍익당의 교육 정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뭐 누가 뭐 여기 대표야 윤 대표님 뭐 교육부 장관 얘기도 아, 예,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기고 어쨌든 그러면 홍익당의 교육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공교육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여러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치 문제 다음 교육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교육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게 이게 원인을 정확히 접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식이 있죠. 뭐 논술을 많이 도입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논술 학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왜 이렇게 경쟁을 할까 잘 보니까 대학을 웬만큼 나와서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못 돼요. 이 두 개 중 하나 아니면 양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끝없이 학원이 생길 것이다가 가장 본질적인 원인 같아요. 그럼 이 상황을 우선 빨리 극복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분명히 1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육부터, 지금 어린이 나면서부터 이 교육, 뭐 보육 교육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20년 정도 인사일을 해봤는데 일정 기준만 넘은 다음부터는 인성이나 그 밖에 개인적인 자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능이나.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 영어 국영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거 학원 한 번 다니려면 학원 한 번 갈 때 30만 원입니다. 그럼 학원 2과목 보내면 인당 60만 원이 한 달에. 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 평가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일정 기준만 넘으면 경쟁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특히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가 태어나면 24시간 어린이집을 도입해갖고 솔직히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주려고 하는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양심 노트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용해서 아예 그 대학교 갈 때까지, 뭐 대학교 가서도 필요하겠죠. 예. 양심을 일깨우는 양심 개발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반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 시민들이 양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심 성찰 교육은 솔직히 홍익학당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뭐 다른 정당이 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것이죠. 베껴가라고 해도 그렇죠. 사실은 할 수 네.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른 정당의 교육 정책을 보면 이제 그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정상화는 누구나 얘기하고, 지금 5 그 거대 정당의 대표적 그 대선 주자들도 절대평가 한 분,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한 분을 빼고는 다 절대평가제를 찬성하고 있어요. 절대평가 자체는 뭐 도입하기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교육 정상화를 뭐 과목을 넣거나 뭐 선생님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과연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은 그거는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을 분리해서 이제 행정에 그 선생님들이 참여를 줄이고 선생님들이 교육 자체에 집중하게 하자. 뭐 요거는 모두가 다 이제 취하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 방법으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양심 교육이죠. 양심 교육을 공교육에서 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공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절대평가를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한다면 절대평가를 고수하고 교육정책으로 하면서 공교육을 동일하게 논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납니다.
그 부분을 다른 후보자들께서 인지를 캠프 내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공교육에서는 반드시 인성교육이 다루어져야 되고 사교육에서는 절대평가를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획득할 수 있게 똑같은 자격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인성교육과 양심교육이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공교육이 의미를 갖고 공교육이 존중받으면서 전체적인 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선 이게 가장 실질적이고 공교육의 인성교육을 갖춘 인재가 사회로 배출되었을 때 그분이 사회에서 당연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양심의 눈으로 볼 땐 저희가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가장 실천적인데 다른 분들의 정책을 보면 하나도 인성의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철학의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실효성 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그게 더 다양한 뭐 숫자 많은 정책이 실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인간의 가장 본질을 자극해서 영성지능을 개발시켜서 그런 사실은 지능 개발이죠. 요즘으로는 메타인지 나와 남을 배려하는 그 능력의 개발에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인성교육은 말 잘 듣게 만드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스케일을 키워주자는 건데 이거는 뭐 자기 인생의 주인공 자리까지 뺏기게 내모는 그런 인성교육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 얘기할 때 무서워요. 인성교육이라는 거를 주장할 때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식 인성교육이라야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인성 대통령, 홍익 대통령, 양심 대통령을 뽑자고 서명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닌데 네. 저희 단체로 오인하고 저희를 비판하신 분들 많았어요. 윤홍식이 이런 이상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절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그 서명을 좀 강제적으로 정보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쓰고 나서도 불쾌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 지지를 하면서 뭔가 이 비양심적 대접을 받고 불쾌해요. 그리고 그 욕을 저한테 하는 경우를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출마도 안 하는데 이 단체는 왜 홍익 대통령, 인성 대통령, 양심 대통령을 밀까? 하필 제가 나온 이 판국에 했더니 이 양반들이 100만 서명 운동을 하더니 100만 명을 넘겨서 서명을 받았더만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딜을 해왔어요. 인성교육 정책을 자기들 뭐 원하는 걸 넣어주면 밀어주겠다. 제가 쌍욕하고 끝냈습니다. 그거를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해왔길래 이상하지. 100만이면 당선되는 것도 아닌데요. 네. 뭐 4천만을 아니 웃긴 게 서명해 준 거지. 그게 그렇죠. 무슨 표도 아니고 공수표. 그런 황당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쌍욕하고 끝냈어요. 좀 모자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요 인성교육이라는 무슨 양심이니 이런 용어를요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각성하시고요. 이 양심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고 그 양심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양심 떠드는 사람들 제일 경계하세요.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심하시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홍익당이 앞으로 교육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공교육에서는 무조건 양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교육할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각 분야는 절대평가로 가겠지만 그건 재능을 키워주는 거고 근본적으로 영성지능, 다양한 지능을 키워주는 다양한 지능과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도입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을 영성지능 개발에 둘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모든 사회의 변혁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인재들은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남을 위해서 쓰는 인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런 교육시킨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사회까지만 간다면
이제 우리 발 뻗고 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 뒷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살 거니까. 네. 그 문화 속에서 잘 클 거니까 자녀 걱정 덜 하고 살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잘 살겠구나. 좋은 문화 속에서 걱정 없이 살겠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교육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도 많이 바꾼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게 제가 거의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희 때는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졸업하고 갈 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 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게임 회사에 있었잖아요. 이런 면적을 봐요. 게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게 비중이 60%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카트라이더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안 뽑아요. 근데 게임에서니까. RPG 게임 만대 5개 찍었다 그러면 예,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거 빼고 필요한 건 뭐냐면 양심적이냐. 그쵸. 예, 그러니까 분야의 재능만 있다면 양심적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눈에 게임에서 하면 게임 좋아해야 되고 예, 예, 게임 예. 쪽에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어울려서 작품 이 결과물을 그쵸. 내고 작품을 만들려면 인성이 인성이 필요한 영성이. 거죠. 그래서 인사 쪽에 잘 써먹으셨습니다. 예. 어떤 저희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봐선 저희가 제일 다 현실적인데 네. 다른 당 정책을 그러게요. 보면 회사 근무를 안 한 분들이 정책을 그러니까요. 짰다는 느낌이 예. 너무 많이 드는데 현장 경험이 너무 없으신 예. 거예요. 예. 이 유튜브 예. 한 말씀만 예. 드려요. 지금 가만히. 공교육을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이 방향을 틀면은 사교육은 지금 현재는 사교육과 공교육이 참 무의미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게. 이게 굉장히 이 부모들이나 이 학생들 자체,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 문제거리인데 골칫거리고 사교육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인성교육과 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그 어떤 지능을 기르는 본연의 가치를 다 할 때, 본연의 그 기능을 다 할 때 사교육 시장은 그거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사교육은 사교육만의 다양성을 어떤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사교육도 있고요. 정상화되는 네, 거죠. 네, 네. 없애자는 게 없애자는 아니라. 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제일 본질은 이겁니다. 공교육, 사교육 다 떠나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군대도 얘기하셨어요. 양심적 군대 얘기도 나왔는데요. 똑같아요. 본질은. 이 사회가요. 양심을 높이 쳐줘야 됩니다. 가치를. 양심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사회 문화가. 그리고 교육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양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양심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 나온 인재를 이 사회는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양심이 있어. 그러면 핀란드 이런 데 안 부러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가 평가받느냐? 자리 이타. 보살 아닙니까? 자기 공부도 잘하는데 남까지 쉽게 잘 가르쳐 주는 아이가 인성이 있는 아이죠. 그 아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제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는 IQ만 좋아서 큰일이야. 이제 어떡하지? 남하고 나눌 줄을 몰라. 이러면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데 이런 걱정이 나오는 이 학교가 돼야 되고 사회는 직업도 귀천을 안 따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직업 귀천 따지고 계시면 여러분 구시대 문화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귀천 안 따지고 이 아이가 자신의 그 영성을 잘 개발하고 양심을 잘 개발하고 펼치고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 이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온 국민은 자녀가 학교 가서 단순히 성적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아이들과 잘 나누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때 인생에 대해서 사람 사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인의예지 잘해야 됩니다 하는 걸 알고 살아갈 때 기뻐해야 되고 사회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문화로 가야 돼요. 직업 귀천 이제 따지지 말고 얼마나 더 양심적으로 일하느냐를 높이 존중해주는. 군대 문제도 똑같아요. 군대 교육에서도요. 양심적으로 양심 노트 보급해서 양심적으로 군 생활할 수 있게 가르쳐 주면 되고요. 군 생활 내에서 양심적인 사람을 더 평가해 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상을 주면 간단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양심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사회에서는 양심 잘하는 사람 인정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반대인 거죠. 학교 교육에서 양심을 의미를 안 두고 도덕 시간 제일 재미없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에서 양심 지키면 욕 먹습니다. 내부 고발도 양심적으로 하신 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승진해야 될 사람을 사회에서 내치죠.
이런 게 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그 군대가 더 잘 될 수 있는 게요. 제가 군대는 정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군대는 훨씬 쉽습니다. 예, 이딱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저희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빨간 모자 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교관을 했어요. 3년간 교관하면서 저는 그때도 철학 연구할 때잖아요. 그러면 막 가혹한 그 기합 주면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라. 푸시업 200회 시켜놓고 200회 정도 시키면 그냥 지옥문이 열려요. 인간은 간단합니다. 몇 개 시키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게 빤하거든요. 푸시업 200회 그러면 또 그거 해내는 무식한 친구들이 있어요. FM식으로. 예. 짜증나죠. 이런 친구들 말고 교관 입장에서는 막 힘들어하고 그래야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옆에서 그때도 저는 이빠사나도 배우고 다 했을 때라 이 고통은 순간이다. 조금 있다 점심 먹을 때 이 상황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깨어서 알아차려라. 매 순간을 알아차려라. 정신 차려라.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관은 그 순간에 너희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복창 나는 하나의 나는 둘의 쓰레기다. 예전엔 그랬어요. 인격 모독을 시키면서 훈련시키는 방식이 있고 저는 그게 싫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 제가 교관한 동안 더 빡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군대가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요 계급 신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동등해져요. 머리 깎고 나면 똑같아집니다. 사회에서 회계사 40회수하고 온 친구들 있죠. 띠라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양심적으로 가르치고 양심을 평가해 주면요 재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초, 중, 고, 대학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군대 가서 사실은 다시 한번 마무리를 또 할 수 있어요. 다시 리셋해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사회에서 단절되어 있는 동안 새로운 문화를 익히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때 익힌 문화들 막 사회에 나오면 한동안 혼란 겪잖아요. 막 뭐죠 군화 소리 들리면 놀래고 막 이렇게 아침 빵빠레 울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상하고 건널 때 군대식 이 파지법 이런 거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화를요 가장 빠르게 익혔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에서 단절된 곳에서. 저는 그때 뭐 생각하냐면 여기서 잘 가르치면 화랑도가 여긴데 군대에서 저는 화랑도 교육을 구상하고 그랬어요. 이 국가에서 이미 시설을 다 만들어놨어요. 교관들만 각성되면 여기 완전히 재교육하기에 진짜 좋은 곳인데 사회에서 흉악범 뭐 아무튼 거기 오면 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 예, 그래서 저는 군대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군대가 혹시 모병제로 바뀌더라도 그런 문화를 어떻게 잘 활용할 방법,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법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제가 교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저도 자랑을 안 했는데 저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리더십 교육을 받는데 이런 양심 이런 내용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도 못 배웠어요. 만약 그런 내용이 만약에 그 장교들한테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리더들이 바뀌면 군대가 예, 바뀌는 거잖아요.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화입니다, 문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듣고 지금 동참해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도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내용이요 막연한 추상적 진리 아니죠. 여러분 지금부터 직업 귀천 가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 보살돌 하나 이로움을 주나 홍이 인간의 삶을 살고 있나 이것만 평가하세요. 그게 진정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양심을 응원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여러분 새로운 문화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안 쓰는 문화를 누구한테 그럼 우리가 알리고 보급하겠습니까? 예, 지금 같이 대화 나누는 우리 모두 서로 저도 준호한테 안 바라겠습니다. 양심을 더 중시하겠습니다. 안 바라는 건 아니죠. 아무튼 양심을 더 중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귀천을 가리는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임금 격차가 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걱정하고 직업 귀천하고 조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문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나는 직업 귀천을 하진 않는다. 근데 너가 생계가 힘드니까 지금 걱정이다. 이런 조금 구분해서 접근하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씩 내면서 접근해 가면요 문화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1%만 나와도 좋겠다는 거는 더 나오겠지만 굳이 그 얘기를 드린 거는 1%만 모여서 이런 문화 운동을 일으켜도요 우리나라는 이미 제가 볼 때 이미 개벽된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의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의 힘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함, 우리부터 바뀌어야죠. 아이들을 바뀔 거 바라지 마시고, 예, 우리부터 합시다.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직업 귀천 그렇게 가르는 말 하지 마세요. 예. 걱정을 해주시는 거 좋지만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양심 지켰을 때 응원해 줍시다. 분명히. 예. 남을 위해서 아이들이 마음 썼을 때 꼭 응원해 줍시다. 그럴 정신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라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예. 대학 가면 좋은 친구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말씀 주신 거 지금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 양심적으로 예, 예. 양심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예. 이게 좀 그런 내용이 한 2개 정도 지금 돈과 양심적 양심을 앞세울 때 사람들 네. 반응이 뭐래하죠.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티나지 않게 지혜롭게 하세요. 거기서 꼭 그렇게 지적받을 정도로 하지 마시고 저에게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남들도 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좀 배려해 주셔야죠. 예. 그렇죠? 예. 양심과 욕심이 다 충족이 돼야겠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매출 제일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 우리는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기여함으로써 예. 이렇게 좀 이런 자리매김하자라는 말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양심을 중요시하자고 또 여러분들한테 막 전파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게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권하고 말씀해 달라는 거지 남들한테 양심을 해라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만약에 그렇죠. 만약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면 이제 그 우리 사단 노트, 양심 노트 잘 아시겠지만 그 내가 양심을 표현하는 육바라밀의 양심의 요소를 표현하는 거에 정신을 쏟고 그거를 전파하시라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여러분 우리가 보살도하는 거고 이게 양심 지킴이 운동이고 새로운 문화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한테 양심은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매 순간 제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양심은.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새로운 세상에 살기를 다들 원하시면서 문화는 구시대 문화를 절대 안 놓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지금 대통령 5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요. 정권 교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교체하는 거예요.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지금 뭐 5년 대통령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고 대를 이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문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정권을 잡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대선에도 나와보는 거지 우리의 본질은 이 문화 교체입니다. 문화를 못 교체하면 우리는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이어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의 과업이죠. 저희가 지금 그 자막으로 뉴스 속보를 내보낼 수 없는데요. 지금 저희 그 페북 시청자 명수보다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추월했다고 지금 속보가 떴네요. 어떻게 어디 뜬 거예요? 자막이 안 돼서 제가 어디 뜬 거예요? 몇 명인데요? 몇 명인데? 유튜브 시청자 그거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추월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데 모의 면접을 제가 도와주러 갔었는데 사회복지학과 출신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자신의 방향성도 명확하시고 준비 너무 잘 돼 계신 거예요.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보상이 작아서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감동 먹었는데 나라가 도와줄게. 이런 분들 힘들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보육, 교육, 의료, 주거를 개인의 노력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좀 돈을 모아서 효율화 시켜주는 게 지금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가 저희는 공공근로예요. 지금 공공근로 개념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적인 부가가치 창조의 모든 행위는 공적인 근로죠. 공공근로 지금 느낌대로 이해하실까봐 공적인 근로, 홍익근로죠. 이런 근로에 대해서 사회가 꼭 페이를 지급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인공지능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로봇한테 일 시키고 여러분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화 교체고요. 네, 유튜브 쪽에 예, 질문이 좀 몇 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질문 많이 나오시네요. 예, 첫째는 요즘 10대 중범죄를 기사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선방방이 처벌. 예, 선방망이 처벌해서 애들이 겁이 없어졌다. 소년법을 예. 없애고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소년 저희 젊은 층 얘기죠. 네. 중범죄에 대해서는요 소년이고 뭐고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요즘 아이들은요 이게 그냥 우리 예전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 거 다 알아요. 알 거 다 아니까 그 인권은 꼭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 권리는 강조하면서 의무는 그 사회가 강조하지 않으면요 개판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문제도요 청소년들도 중범죄에 있어서는 성인 못지않게 저는 똑같이 처벌받고 또 교화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죠. 확실한 교화, 네. 이 양심을 각성시켜주는 엄청난 교화,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교화에 많이 공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처벌을 솜방망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아이들은 이미 그걸 알고 악용할 정도까지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들이 사실은.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가족들이 안 억울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안 억울하면 올바른 처벌이고요. 피해자가 한을 갖고 품게 되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실정법이 뭐라고 해도 안 돼요. 양심법에서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심신미약자, 정신지체아가 자기 아이를요 밖에다 던져서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심신미약이거나 심신상실 뭐 이러면 무죄 나옵니다. 무죄.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 피해자의 그 한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죠. 예, 그것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올바른 양심에 흡족한 해결이 나올 때 그 유족은요 최악이죠. 옆집 아이가 내 아이를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내 아이를 아파트 밖에 던져서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와서 반성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아요. 무죄라고 법적으로. 자 이런 게 양심에 정당합니까?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거에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냐면요.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외국 법 이론을 가지고 와서 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이 근거에서 세웠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여주는 완화해주는 그런 법 철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날릴 수도 있는 양심법 철학을 주장합니다. 양심법의 근거에서 새롭게 우리가 기존 법의 이 한계도 넘어서는 법 개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양심법의 근거에서 중범죄 1년형 이상인가? 법무팀 중범죄가 1년 이상? 보통 이제 집행유예 안 되는 범죄가 중범죄니까. 중범죄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중범죄 이상은요. 저는 그 공소시효 전부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함을 풀어야죠. 아니 살인자가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살인자도 지금 공소시효 넘어갔죠.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근데 법 전문가들은 법을 모르시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을 모르시네. 다 고치셔야 돼요. 공소시효 폐지할 겁니다. 저희를 뽑아주세요. 양심이 후련한 사회에 살고 싶으시면 저희를 뽑아주시면 네, 그다음에 반드시 아무튼 구현하겠습니까? 네, 우리 있습니다. 이 유튜브 질문 중에 저희 공직자 채용할 때 영성지능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저희 양심평가지표 이제 말씀 많이 몇 번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인사를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예. 공직자 채용 시 저희가 양심평가지표 크게 기본적으로 양심의 6원칙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충분히 평가 문항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평가 센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홍익학당에 했던 방식이 평가 센터라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지표를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상대방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이력 중에서 그 스타 방법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황이 어땠고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어땠는데 어떤 노력과 고민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평가를 다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양심에 기반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든지 제가 볼 때는 초동진압인데요. 가장 신입사원 교육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뭐든지. 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뽑은 다음에 그 신입사원 교육 때 제대로 교육을 해주면 가장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양심 6원칙만 나가 어차피 모든 것의 근본은 양심 6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우리가 강하게 강조해서 교육하고요. 어겼을 때 어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게 계속 도와주면요. 크게 힘 안 들이고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내는 게 제일 좋죠. 예. 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양심의 6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을 듣고 찔릴 정도의 그 문화를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일까지 가기 전에 미리 다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꼭 처벌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처벌받을 사람이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그러려면 원칙이 선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 6원칙 가지고 전체가 그 문화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 집단 조직 문화를 이 6원칙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 서로 이 직원들끼리 서로 상대방 입장 배려하는가?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 주고도 나 몰라라 하진 않는가? 서로에게 무례하진 않은가? 늘 조직이요. 이 원칙 가지고 점검하면요. 그 조직, 그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족 간에 서로 입장 배려하나? 존중하나? 부당한 피해 주진 않나? 서로 너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진 않나? 점검하면요. 가족도 올바로 섭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조직도 다 바로잡힙니다. 일단 바로잡는 게 목표지 처벌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바로잡다 보면요. 즉 인체도 그래요. 뭐가 건강인지를 알면요. 뭐가 병인지가 나와요. 그럼 병으로 가는 게 금방 캐치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가 병증으로 가고 있다는 게 금방 잡혀요. 구성원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직 좀 지금 심각한데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서로 무례해지고 있는데 금방 압니다. 뭐랑 제가 이런 비유 드렸죠. 담배 연기 예전에 다 맞고 살았어요. 차 안에서도 담배 펴요. 요즘 옛날 영화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차 안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좁은 방 안에서 둘이 담배 피고 있어요. 요즘 이런 장면이 나오면 깜짝 놀라요. TV에서 옛날 영화의 그 장면들이.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선가 저 밑에 집에서 담배 연기만 올라와도 바로 알아챕니다. 이게 이 문화 교체예요. 문화가 바뀌고 나면요. 이런 게 쉬워집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어렵죠? 쉬워져요. 예전에 그런 담배 잡을 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감히? 근데 지금은요. 어디선가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날아와도 담배 피지 마 하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조직 속에서 누군가 조금 비양심적인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네 소시오 종자 하나가 크고 있네 하는 거 바로 티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뭔가 자극이 가겠죠. 그래서 스스로 처벌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지적받고 바로잡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항상 교화가 먼저고 처벌은 부득이할 때. 하지만 부득이하더라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가 반성합니다. 처벌이 없으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안 걸리면요 해요. 안 걸리면 계속합니다. 그리고 예. 그 기업별로 이제 조직 진단 설문서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양심의 6원칙 기반에서 만들어내서 각각 공공기관들이 평가하게 하면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바뀔 겁니다. 예. 금방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공무원 예. 문화 걱정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양심을 진지하게 구현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리더로 오면 그 문화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 다음 오늘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예, 오늘 아쉽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하면 그러게요, 또 또. 열변을 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오늘 답변 충분히 못 신기합니다. 드린 건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다음에 많이 또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양심이 답이다. 예. 외치면서 예. 내일 뵙죠. 내일 예. 3시에 3시에 강남역에서 예. 유세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만나서 이 마지막 유세 함께 하시고요. 공식적인 마지막 유세입니다. 내일 저녁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한 번에 뭐 이게 끊으라고 하시면 긴장했습니다. 자,
양심이 답이다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양심이 답이다.